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 국장 때문에 휴장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놀은 몇 가지 뉴스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비트코인의 흐름은 마이너스 0.23% 빠진 93,771.67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야, 엊그제 10만 불을 돌파한 것 같은데 어느새 또 93,000까지 내려왔네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LA 지역은 지금 산불로 인해서 뉴스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뉴스에서 들으셨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만 명이 지금 대피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진화율은 0%밖에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산불이 지금 다른 산불들이 재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페리스 힐튼도 본인의 그 집이 다 탔다고 기사에 올렸던데, 일단 한인들도 여기 지금 사망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미주놀 가족들 가운데도 이 화재민이 발생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 위원회를 이끌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목표를 애초보다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현지 시각, 자, 오늘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에 중계된 마크 펜 스태그웰 회장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2조 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면서도 그것은 최선의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조 달러를 위해 노력한다면 1조 달러를 달성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유세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적어도 2조 달러는 줄일 수 있다고 답했죠. 그러나 미국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이 6조 7,50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5조 3천억 달러 이상이 사회보장, 의료보험, 국방, 보훈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머스크의 2조 달러 감축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죠. 트럼프 당선인이 사회보장 계획 등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점도 이런 비판의 이유가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에 정부 효율부를 신설하고 머스크와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를 공동수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당시 성명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삭감하는, 감축하는 한편 연방기관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저 BYD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일본에서도 판매량으로 도요타를 처음으로 제치고 4위 자리를 꿰찼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일본에서 도요타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구글과 마소 등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빅테크들의 열띤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100만 불이고요. 어찌됐든 트럼프 행정부에 줄을 대려고 지금 안달이 난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 AMD 또한 AI 칩 신약 회사 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AMD가 상장 지분에 대한 사모펀드, 사모투자 등의 방식으로 생명공학 업체인 앱사이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AMD는 이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며 이런 방식을 다른 사업 분야에도 적용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연준이 매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금리 인하가 이번 통화정책 재조정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자,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일까요? 일단 미국 현재 분위기는 5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일단 좀 힘내시기 바라고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JP모건은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단기적으로는 영란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 금리를 인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 셈이라며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할 거다. 즉 영란은행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전쟁터에 투입한 북한군 4,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젠슨왕의 입김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말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주가들이 폭락했고 한국에서는 영국 주죠. 아이온큐 3배짜리 청산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들이 들썩들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회사 지분에 대한 공개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뉴스도 나오면서 샘 알트만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사인 마크 토보르프는 최근 캘리포니아와 델러웨어주 최고 법률 책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AI 투자자들 대표로 오픈 AI의 영리 자회사 지분에 대한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입찰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는 2019년 AI 개발에 투입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10월 66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영리 자회사를 보통주를 가진 공익 법인 회사로 전환하기로 했죠. 자, 연방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이 지금 현재 S&P 500은 비이성적 과열 수준이다. S&P 500이 비이성적 과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뉴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 오를 때는 뭐 2배 간다, 3배 간다 그러고 또 떨어지면 저런 뉴스 가져다 쓰고 굉장히 뉴스가 지조와 주관이 없고 그냥 갖다 붙이기식의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 뉴스 필터링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뉴스를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커피 멤버십으로도 올려드렸는데요. 뉴스에 대한 해석법, 젠슨왕이 목표로 했던 2가지의 토끼, 의도된 발언에 대한 이야기 참고하시면 조금은 여러분들 뉴스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 24시간 뉴스방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주노 공부방도 여러분 이번 달 안에 이제 출항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공부방 지원 링크를 통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좀 듣기 거북한 코맹맹 소리가 났지만 저희가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 정말 쿼드러플이라고 합니다. 4가지의 막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고 저도 조만간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